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운전 중 도로 표면이 움푹 파이는 이른바 파인도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복구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깜깜한 밤 승용차가 2차선 국도를 내달립니다. 이때 갑자기 승용차가 퍽 하고 튀어오릅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37살 이윤희 씨 부부는 차가 쏠리는 듯한 느낌에 다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확인해보니 운전석 타이어가 찢어졌고 휠에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 밑이 다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지 이러고 했는데 승용차가 지나온 국도 14호선. 도로 곳곳에 폭 10cm가 넘는 홈들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이 떨어져 나간 파인도로입니다. 달리는 차들이 푹 꺼진 홈을 피해가는 과정에서 종종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다 보니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파인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한 해 평균 300여 건, 5년 새 6.3배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보수 비용은 필요액의 절반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냥 제한된 예산 가지고 전국에서 전 국도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중에서 10mm, 1mm, 2mm, 3mm. 여기가 심하다, 여기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맞춰서 내립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인도로는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틀어 한 해 8만여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의 집단 서식지인 진양호가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수달뿐 아니라 희귀동물인 담비도 진양호에서 처음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행성 동물인 수달 어미가 대낮인데도 새끼 수달 2마리를 이끌고 대담하게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물에서 막 나온 듯한 젖은 수달은 땅을 고른 뒤 배설 활동을 합니다. 황갈색 몸에 검은 꼬리,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담비입니다.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담비가 진양호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양호가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올해로 10년째. 수달뿐 아니라 삭과 담비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태 안정화를 위해서 휴식처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이제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좀 조성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달의 인공서식지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진양호의 수달은 15마리에서 23마리로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야행성으로 알려진 수달이 진양호에서는 낮에도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과 하루에 15km를 이동한다는 사실 등이 연구 성과로 드러났습니다. 수달의 생태 환경을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달이 이곳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먹이를 먹는지, 그리고 새끼가 왔을 때 어떤 유의 공간을 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올해 수달의 정확한 개체수를 조사하고 번식을 위한 육상 인공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찰청이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 수사 인력을 지능범죄 수사대로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은 기존의 수사 2개와 경제범죄수사대, 금융수사팀, 광역수사대 진흥팀 등 지능범죄 수사 인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통합해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범죄와 금융조세범죄, 부정부패 등 전문 수사 분야에 따라 팀별로 운영되며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도 두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부산 불꽃축제 일부 좌석이 유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관광객들에게 예약 판매에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반발도 예상됩니다. 강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바다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가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부산 불꽃축제. 지난해 130여만 명의 인파가 찾는 등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10년째 이 행사를 열었지만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좌석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올해부터 만석 정도를 입장료를 받는 구역으로 정해 유료화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좌석당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관람료를 받고
예약 판매한다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간을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외지인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불꽃축제 구간을 더 확대해 해운대에서도 잘 보이게 하고 누리마루에 유료 관람석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유료 구간과 무료 구간을 나눔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반발도 많습니다. 유료화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어떤 권리를 없애는 것보다 거기 온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이런 시설들이나 아니면 다른 상품들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관광 상품화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위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부산 불꽃축제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모두 물러났습니다. 우리 지역 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오늘은 창문을 열고 그간 미뤄왔던 실내 환기 좀 시켜주시고 바깥 활동도 안심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현재 4.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별다른 비 예보는 없는데요. 이렇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의령 영하 0.5도, 양산은 영상 2.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밀양 13도, 고성과 통영 각각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크게 춥지 않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일부 산간에서는 눈날림도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금요일에는 찬바람과 함께 춥겠습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함안군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전립선암, 난소암 등 특수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합천군 보건소는 사업별로 진행되는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수혜자 입장에서 정리한 2015년 보건소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하동군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이달 말까지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거창군은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점, 화장실, 주방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일반 음식점 40개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 원을 지원해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40대 경남 선관위 위원장에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신임 위원장은 다음 달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성숙한 선거 문화가 확산되고 내년 4월 총선도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의 경영 악화가 정부 재정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한국 조선 산업은 수익성과 유동성에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과 부채 비율 등 실적이 악화되면서 정부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향후 조선업계의 위험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리스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경남에선 거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권익위가 공개한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경선남도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통을 유지했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거제시가 우수평가를 받은 반면 창원과 밀양, 양산, 통영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와 진주시는 최하위 등급인 부진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는 어제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에게 식비를 내라고 하는 방침에 반발해 비정규직에게도 식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비노조는 경남교육청의 교원 업무 경감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들에게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어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에게도 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밥값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상급식 중단의 제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9개 시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에게 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급식 담당 직원들에겐 식비를 면제해 주는 곳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되고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114는 최근 3년 동안 전용 면적별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이런 추세가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창원 1텔레비전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KBS 창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고 모바일 앱인 플레이어 K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도 창원 홈페이지와 KBS 뉴스 앱,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